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에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려와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 1기와는 다르게 보복 관세, 이 무역 전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과 후폭풍도 더 커지고 있는데 자, 트럼프의 관세 전쟁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인철 참전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는 크게 보편 관세와 개별 관세가 합쳐져서 구성이 됩니다. 지난 5일을 기해서 전 세계 국가의 보편 관세 10%는 발효가 됐고요. 이제 9일이 지나게 되면 나머지 개별 관세가 나오게 되고 중국은 이제 합치면 50%가 넘게 되고 베트남은 46%, 우리는 25%가 됩니다. 이인철 소장님, 시장은 그래도 수요일, 목요일 전에 뭔가 좀 있겠지. 뭔가 상호관세 전에 어떤 식으로든 풀어가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가 빠지는 걸로 봐서는 그 기대도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기대감을 무색하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상호관세 발표 이전에 관세이나 협상은 없다 라면서 쐐기를 밟고 있는데요. 예. 이게 아마 미국의 이제 글로백스 나스닥 선물 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지다 보니 아시아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5일 기본 관세 시행에 이어서 오는 9일이면 약 60여 개 국가의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한 국가가 50여 개 국가가 우리랑 좀 타협을 하자 시행되기 전에 뭔가 협상을 요구했지만 이들 국가를 통한 협상은 이제 관세 인하는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뭐냐? 외국 정부와 국가 간 협상이 아니라 그건 관세 인하 효과도 없고 큰 관심이 없고 대미 투자를 해줄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서 장사하는 기업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국 내 투자를 하고 공장을 유치할지 그 청구서 먼저 준비하라라는 압박인데요. 앞서서 오해할 만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무려 46%를 부과한 베트남 총석이와 전화를 통해서 베트남이 먼저 자세를 낮췄어요.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제로로 낮추겠다. 0%입니다. 그래서 관세 없이 미국산 수입 들어와도 된다. 이 정도면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카드라라고 여겼고 그러면 협상 전 9일 이전에도 다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칭찬도 했어요 또. 맞습니다. 네, 베트남에 트럼프 대해서.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상호관세 발효 전 9일까지는 관세 인하를 전제로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이제 내세우다 보니 이렇게 되면 G2의 전쟁이 곧 글로벌 경기 교역 둔화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말 보고 특히 오늘까지 아시아 증시를 좀 놓고 보면 전체 자산 시장이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다 폭락했잖아요. 금값도 빠졌습니다. 심지어 유가도 박살이 났고요. 그 이면에는 중국의 태세 전환, 지난 1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이 본격적인 맞보복을 한 이게 훨씬 더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초기엔 우리 미국과 중국이 너무 느슨하게 견제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심리만 엿보고 있는 게 아닌가 했거든요. 물밑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뾰족한 게 드러난 게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무려 34% 똑같이 이제 보복하겠다라는 이제 카드를 내놓다 보니 근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했거든요. 상호 관세에 대해서 만에 하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더 추가로 관세를 더 매기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또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무역,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떤 보복 관세를 불러일으키고 이게 다시 글로벌 교역 전체를 낮춰주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평가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누구 편이냐? 오히려 중국 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1기와는 다르게 2기는 동맹국 적대국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을 내리다 보니 유럽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42점 플러스 알파의 관세 부과, 보복 관세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렇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는 미국을 좀 빼고 미국을 피해서 오히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 중국은 좋은 카드를 만지게 됐습니다. 보복을 하면서 미국과 견제하는 사이에도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와는 좀 차별화된 글로벌 협력을 오히려 이 자유무역을 또 오히려 이제 옹호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에는 굉장히 유리한 무역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정책으로 인해서 글로벌 입지가 좀 좁아지는 그런 양상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할 만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34% 맞보복했고요. 비장의 무기죠. 희토류. 다 쓴 거는 아니지만 7종입니다. 7종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도 걸었고요. WTO에 제소도 하고 기업 규제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9일, 10일까지는 시한이 있죠. 우리 시각으로는. 인천 소장님 어떨까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틀 반 정도의 미국과 중국 혹은 그 어떤 여지가 없을까요? 틱톡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지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주력으로 밀었던 틱톡의 지분을 미국이 좀 갖는 인수하는 거죠. 방식이었죠. 네. 이걸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이걸 또 중국이 안 된다라고 이제 브레이크를 건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는 했잖아요. 유예를 또 걸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이제 이 틱톡을 이제 이유로 해서 네. 지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넘김으로 해서 물밑 조화를 통해서 관세를 유예해 준다면 이건 베스트 케이스. 희망찬 케이스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보다는 내수를 점점 키우면서 몸집을 키워서 이런 대외 변수에 조금은 이제 충격을 좀 최소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물론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타결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과연 대중국 관세를 모두 제로를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치킨 게임에서 누가 양보를 할 것이냐? 이미 시작이 돼 있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양국이 이제 10일까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이 극적인 이제 어떤 협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해 보입니다.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틱톡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는데 미국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틱톡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기업이 맞습니다. 이제 인수하게끔 얘기하는 그 협상이 있습니다. 그 협상 이면에 어떤 미중에 한 테이블에 앉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지만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는 너무 우리가 낙관해서는 안 된다. 그럼 비관으로 가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맞보복하면 더 큰 폭탄과 응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이 이 정도 나왔는데 오늘 내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또 이럴 때는 약간 좀 딴 데 볼까요?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20% 네. 1010에서 이제 34%가 부과되기 때문에 캠페인 당시에 얘기했던 중국의 최대 60% 관세를 물리겠다 차요? 거의 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추가로 네. 내놓을 만한 보복 카드가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모두를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 장벽이라 하면 추가로 아예 100%면 얘기했다. 무리하지만 그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배를 줘야 되는 600조를 수입하던데 연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대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관세 카드는 예.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개별 기업에 대한 규제와 금융 규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금융 분야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데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이제 기술 수출을 제한한다거나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분 그렇습니다. 예. 통신 부분 이제 이런 개인정보 악화를 이유로 예. 유출을 이유로 해서 이런 걸 더 강화하거나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내 이제 활동을 좀 제한하는 그런 것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금융 규제입니다. 어차피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하거나 중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근데 가장 중국이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사실 지적재산권 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든가 또 인권이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반도 문제, 이제 대만 문제 등을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한 해에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 액수가 600조 원. 근데 여기에 지금 관세가 54%가 붙잖아요.
그럼 6, 5, 30으로 해서 거의 300조가 더 붙는 거 아닙니까? 300조의 부담을 미국이 져야 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우려 크고 또 방금 민철 소장도 설명해 주셨지만 당장 한 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불확실성도 크고 주식은 폭락하고 뭐 유가 폭락에 엔화 정도만 남아있고 지금 전체 자산 시장이 다 쑥대밭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위험하고 이제 증시 상황 자체가 이제 패닉셀이 나올 때는 예. 사실은 대부분 다 던집니다. 예. 이제 마진콜을 위해서 사실 금도 사상책을 기록했던 금까지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일하게 엔화와 미국 채권만 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이제 이 목요일, 금요일 3일과 4일 관세 전쟁 이후에 미국 주시장의 이제 시가총액이 6조 6천억 달러가 지금 증발했습니다. 네. 미국의 국가 채무가 약 36조거든요. 사실은 이 상호 관세를 부과한 이유가 재정 적자 줄이겠다. 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 부활하겠다는데 이미 36조에 거의 20% 달하는 걸 이틀 만에 날려먹은 네네. 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 국민들은 불안하다 보니까 물건 사재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달걀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정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달 이제 현대차의 경우는 미국 판매가 사상 최대입니다. 네. 25% 이상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사재기 일종의 사재기가 예, 나타나고 예, 있고요. 예. 특히 미국 전역에서 지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시위가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원에서는 관세 이유를 제한하자라는 네. 법안까지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지금 미국 투자은행들은 올해 이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최악의 경우 이제 시티그룹 그리고 이제 JP 모건의 경우에는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 1.3%에서 마이너스 0.3%까지 이제 전망치를 낮춰놓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치킨 게임에 돌입하게 되면 물론 미국도 타격을 받고 중국도 타격을 받지만 두 국가의 무역 의존도가 40% 이상으로 높은 우리나라는 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티그룹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지난달 낮췄는데 이번에 상호 관세로 인해서 한국의 GDP가 최소 0.38%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 즉 올해 제로 성장할 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제로 성장한 건 과거에 3번밖에 없습니다. 네. 1980년대 2차 오일 쇼크, 1998년 IMF, 2020년 팬데믹밖에 네. 없기 때문에 상황이 그만큼 심각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인데 균열 조짐이 나오고 있다. 뭐 아직 모릅니다. 또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어떤 루머들에 대해서는 반박하고는 나섰지만 몇몇 가지 정황 증거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아니나 약간 좀 묘하죠? 자세가요? 네. 지난주부터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에서 그만둘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루머. 네. 그랬더니 백악관이 쓰레기 같은 뉴스다라고 네. 일축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결별 수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트럼프의 이제 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미 전역 1,300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타겟이 테슬라 전기차예요. 아니, 그러니까 불매운동이죠. 불매운동뿐만 네. 아니라 화재부터 시작해서 방화범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테러. 네. 여기에다가 지금 테슬라의 이제 이 가장 지금 현재 캐시카우는 전기차거든요. 네.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가 AI라든가 우주항공이라든가 다양한 대여섯 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기차 기가 팩토리가 있는 곳은 4곳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의 LA와 텍사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상하이,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데 독일, 중국 전기차 판매가 반토막이 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가는 하락했죠.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는 이제 북미 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좀 주장하는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이 트럼프의 무역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나바로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나바로의 머리에 나온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강경책이. 그러다 네. 보니 이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을 하다 보니 트럼프와 이제 이 트럼프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면서 관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지금 기업 효율부 수장으로 연방 정부의 재정을 조금 이제 이 감축하면서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는 악역을 맡고 있는데 네. 그게 고스란히 이제 자기의 회사의 실적과 이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조만간 좀 이 정부 효율부 수장을 그만두고 이제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피터 나바로를 비난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네, 일론 머스크도. 왜냐하면 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게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아. 적어도 트럼프의 관세에서 이제 전기차는 피해갈 것이다. 오히려 이제 이 테슬라는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독일, 중국 모두 이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이 머스크의 경우에도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 한국 경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번에 베트남이 46% 맞았고 아시아, 동남아시아 쪽 다 너무나 큰 폭으로 상호관세를 맞았거든요. 이인초 소장님, 지금 우리 가전 또 뭐 웬만한 것도 지금 뭐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이쪽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힘 좀 합치면 안 될까요? 우리 동남아시아, 맞습니다. 아시아끼리? 사실은 이 동남아 시장의 관세율이 더 높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트남 포함해서 뭐 46, 캄보디아 49까지 나오는 것을 보니 네. 대부분이 이제 동남아 시장이 그동안은 이제 중국의 우회 수출로 중국에서 나온 공장들이 대부분 이제 아시아 전초 기주로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왔는데 그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삼성의 휴대폰의 절반 이상이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네. 생산 기지가 대부분 동남아시아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관세를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것보다도 더 많이 이제 때려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K가전.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계들은 뭐 브라질이나 이제 이런 공장, 관세를 피한 공장을 통해서 좀 이 단기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관세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은 이런 이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기 때문에 미리 물량을 좀 선적해 놨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아직까지 가격을 인상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 해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채산성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장기화되게 되면 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아셈의 경우에는 1967년에 설립이 돼 있죠. 여기에는 지금 앞서 얘기한 뭐 캄보디아, 뭐 베트남 포함이 돼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빠져 있습니다. 10개국인데요. 여기 캄보디아의 경우는 49%로 가장 높고 미얀마가 44%, 대부분 30-40%의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들 국가들은 이제 이 대만을 비롯해서 공동 방안을 좀 논의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회원들과 연쇄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오는 10일 경제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 사진 한 장. 한국, 중국, 일본이 한데 모였다라는 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들과 연합해서 관세 충격에 대한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이 지금 가장 큰 걱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렇게 30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도 예외를 안 해주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지금 자동차 산업에 3조 원 규모의 긴급금융 투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제 3일부터 자동차와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3조 원 규모의 긴급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산업은행 등 이제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인데 특히 이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미래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내는 5년 동안 최대 50조 원 가량의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신설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 지원은 이제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이제 경쟁력 충격을 이제 완화한 조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마 이제 지금 자동차 완성차뿐 아니라 어떤 중소업체들, 부품업체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책입니다.
아마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 또 미국 갈 것 같은데 당초에는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 뭐 줄 것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많았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먼저 주지 마라. 최대한 우리 가만히 있어라. 완전 좀 전략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정부도 지금 다급해졌기 때문에 네. 정부 양자 간 대화에서 정부의 협상에서 관세 인하는 없다. 직접 투자할 기업들이 와서 협상하라. 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미 투자를 했던 대만 TSMC, 네. 현대차는 아. 뒤통수를 맞은 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늦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호 관세 부과가 9일로 이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상교섭본부장 박미를 추진하고 있고 이제 공식 협상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는 협상국들, 경쟁국들의 협상 동향을 좀 예의 있게 주시하면서 네.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앞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차의 31조 원, 대한항공의 48조 원은 정말로 이제 정부와 민간이 공동 발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제 협상을 높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가 공공이 이제 미국의 수입 에너지를 늘리겠다라고 한 만큼 우리 알래스칸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참가를 전제로 네. 이미 경제성을 이유로 우리가 조금 꺼려왔지만 지금 대만과 일본이 먼저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경제성은 이제 세 개 국가가 모이게 되면 조금은 이제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활용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이제 한중일 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신경이 쓰이죠.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고립주의를 계속해서 이제 고수하게 되면 네. 한중일이 협력해서 WTO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외교적 대응도 병행해야 하고요. 구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미중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데 네. 대해서 아마 이제 수출선 다변화와 공급망 유연화 같은 구조가 필요한데 지금 사실 미국,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60% 가운데 아세안, 인도 이들도 이제 중국에 필적할 만큼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에 대한 시장 다변화는 필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